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 재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제 이제 이수화학에서 기존의 존속회사와 신규 회사로 이제 인적 분할이 네. 이루어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가 둘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하실 네. 텐데요. 일단은 지난달 27일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4월이죠. 4월 27일 거래가 정지가 됐고 정지 때 가격 자체가 이제 41,5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규 상장 종목처럼 시초가 50%에서 200%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스페셜티 케미컬, 이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에서 한마디로 따상을 기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07,900원에 마감을 했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종가에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수화학이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중요시했고요. 기존에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부분,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이제 확장에 대한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분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이수화학이 하고 있었던 2차 전지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소재 쪽에 대한 부분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빠른 결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 집중도에 대해 따라서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앞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어제 이제 따상의 개념으로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한동안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상장주와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변동성 이후에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조금은 더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대덕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판 관련된 종목이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연초까지는 상당히 시장의 스타 종목이었는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역시 기관의 순매수가 요즘 이어지고 있고 요즘 4거래일 연속 아주 상승률이 크지는 않지만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발 어떻게 보면 이제 AI 훈풍이 저는 이제 이 기판 쪽에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GPU 공급 업체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이런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도화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마저도 좀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오사트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기판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말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FCBJ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채택률이라든지 뭐 기판 층수라든지 면적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예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판 업체 같은 경우도 AI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사실은 뭐 IT 수요의 어떤 둔화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FCBJ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한 3,100억 정도, 지금 내년에 한 4,0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결국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전년 대비 좀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전체 매출 기여도도 30%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좀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좀 기관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해서 좀 단기적인 상승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멀티플 거의 뭐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AI 관련된 쪽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면서 대덕전자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2차 전지 내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주로 제대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SK 온의 가치와 관련해서 재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섹터에 사실 넣어야 될지 아직은 네. 좀 정유 섹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매출, 작년 매출 기준으로 78조에서 52조 정도가 아직도 이제 정유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배터리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제 성장세에 대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배터리 쪽의 매출액이 이제 7조 6천억 원 나왔고요. 올해는 1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대한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올해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한 부분이 AMPC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좀 영업 손실보다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네. 커버하고 남을 정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생산 캐파를 좀 보게 되면은 조지아 공장 1, 2에서는 지금 뭐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이제 블루오벌 공장 쪽에서의 이제 캐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배터리 부분 쪽에 대한 확장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정유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은 캐시카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유 부분에서도 사실 작년 1, 2분기에는 워낙에 정제 마진이 좋았는데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정제 마진이 0달러 가까이 한마디로 계속 적자 구조가 있었고 올해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제 마진 8에서 9달러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유 마진 쪽에서 일정 부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배터리 쪽에 대한 확장세를 좀 주목할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2차 전지 뭐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좀 흐름을 네. 잘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셀업체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최근 2, 3일지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다시 좀 들어오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하셨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내에서는 약간 저평가가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 역시 이어지면서 주가는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앞서서 SK 이노베이션 AMPC 효과가 2분기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의 어떤 랠리를 좀 전혀 받지 못했던 네, 종목 맞아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최근에 좀 2차 전지가 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덜 나오면서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후속주자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3분기 정도부터는 좀 터닝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뭐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월에 발표한 이제 IRA 법안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여기에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사에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캐파를 좀 많이 좀 증설을 해놓은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좀 캐파를 증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SK온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고객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고객이 새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물량을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캐파는 준비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분리막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재료 같은 경우가 뭐 타 소재 대비해서 가격 변동성도 좀 낮고 또 이제 비중도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고 오히려 좀
그 2차 전지에 좀 아웃퍼폼을 좀 많이 못 따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좀 봐야 할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하반기에 좀 북미 진출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고객의 좀 다변화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도 이에 따라서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알아보시죠. 네, 다섯 번째로는 폴더블폰 내에서 세경 하이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마침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폴더블폰도 이제는 그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도 다변화가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25,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는 18,390원이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요즘에 KH 바텍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최근에 OLED 시장에 대한 뭐 바닥론에 같이 좀 맞물리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힌지 관련된 뭐 KH 바텍 중심으로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만 또 조용히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필름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전후면에 사용되는 이런 데코 필름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접착 필름 그리고 폴더블폰 특수 필름 등을 대부분 좀 매출 비중을 가지면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고객사의 폴더블폰 출하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매출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폴더블폰 시장은 작년에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연간으로 1,800만 대 정도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중하권에서도 폴더블폰이 지금 또 경쟁 업체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 파이의 증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반드시 좀 악재다라고 좀 볼 수 없겠고요. 폴더블폰 시장이 이제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사실은 좀 성숙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폰 쪽으로의 좀 시장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폴더블폰 관련주들 움직임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1분기가 좀 아무래도 스마트폰, 폴더블폰 쪽에서는 비수기라고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했다라는 좀 유의미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올해 이제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도 유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주 내에서 펄어비스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개장 초부터 긍정적인 양상이어서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6.28%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순수 게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 목표가 73,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49,900원이었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개발 완료가 되는 붉은 사막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어제 지금 이제 좀 급등했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약간 바닥에서 정말 못 갔어요. 네, 이제 고개만 좀 들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주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키워드로서 많이 어떻게 보면 거론됐던 게 좀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철저히 좀 소외가 좀 받았던 부분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은 좀 고개를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크게 좀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그 검은 사막 PC의 어떤 국내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좀 진행이 되어서 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2분기에서 점차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좀 밝혔는데 특히 이제 가장 좀 이제 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이제 8월에 게임스닷컴의 아무래도 좀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 좀 마케팅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리 좀 주가가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 관계사죠. 빅게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클로버 모바일이 지금 25일 날 좀 한국과 일본에 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분법으로 인식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2분기에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 어떤 붉은 사막에 대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 결국 이제 개발이 완료됐고 마케팅 시작된다는 점, 여기에 이제 좀 지분법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조금 더 더해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최근 들어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자 펄어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